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 출신 졸리가 친중 충성파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 홍콩의 1인자로 선출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정치적 격변을 겪은 금융허브 홍콩은 도시를 새롭게 선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졸리는 8일 친중 충성파로 채워진 위원회에 홍콩의 최고 직책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졸리는 단독 후보로서 8일 오전 친중선거위원회 위원 1416명의 표를 받아 자기 지도자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했습니다. 8명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투표했습니다. 투표 후에 졸리는 홍콩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시를 통합하고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중국은 1997년 중국 치하로 돌아온 과거 영국 식민지에 대해 언젠가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홍콩의 740만 인구 중에 지도자 선택의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졸리는 7월 1일 현재 지도자인 캐리람을 대체합니다. 캐리람의 5년 임기는 그의 사임을 요구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사실상 모든 반대를 억압한 보안 단속, 보건 시스템을 압도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얼룩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서양식 자유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명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졸리는 당선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장을 함께 시작하고 배려하고 개방적이며 활기찬 홍콩, 기회가 넘치고 조화로운 홍콩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선거법은 베이징에 충성하는 애국자만이 집권할 수 있도록 작년에 크게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에 뒤따라 치러졌습니다. 입법부 역시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재편되었습니다. 예정된 결과를 둘러싼 치밀한 준비는 민주주의의 겉모습을 갖추려는 베이징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비밀 투표를 했고 졸리의 1416표는 홍콩의 최고 지도자 직위에 대한 역대 최고 지지도였습니다. 졸리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면 여러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특히 홍콩을 주요 국제 비즈니스 목적지로 유지하기 위해 여행 규제를 없애고 국경을 재개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 제23조는 도시가 자체 보안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졸리는 해당 조항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규제를 감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 역시 700만 명이 넘는 인구 밀집 도시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졸리는 공무원이나 사업가 배경이 아닌 경무처 경력을 가진 최초의 행정장관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대변합니다. 그는 20세에 경무처에 들어갔고 진급을 거듭하여 2010년에 부처장이 되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2017년 졸리를 보안국장으로 승진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졸리는 시위가 발발할 시기에 홍콩을 통제하려는 베이징의 목표를 시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 졸리는 민주화 시위대 진압을 감독하고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도왔는데요. 국가보안법에 따라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세계 언론사가 강제 폐간되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잔혹행위에 대한 혐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지만 어떤 경찰관이나 정부 공무원도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베이징은 졸리를 홍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정치적 직위인 정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졸리는 이미 자신이 구성할 정부 유형을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 본토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된 정부입니다. 졸리는 4월 29일 자신의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홍콩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어가 홍콩의 두 공용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은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정부 행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또한 보안법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성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가지 제안 모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전의 입법 시도는 시위와 반발로 저지되어 중국 정부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졸리는 또한 과거의 가짜뉴스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홍콩에 남아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가 오직 강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 순위는 2019년에는 73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지난주에는 180개 국가 중에 148위의 최저 기록으로 급락했습니다.
졸리는 또한 중국의 완고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엄격한 제한이 2년 이상 이어지면서 많은 홍콩인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비밀투표에서 99%의 득표율로 홍콩의 전 보안 차르를 중국 영토의 새로운 행정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규탄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졸리를 당선시킨 선출 과정이 일국양제 원칙을 해체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보렐은 8일 졸리의 임명이 승인된 직후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국가적 국제적 약속, 특히 행정장관과 입법회 위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졸리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날에 25주년인 2022년 7월 1일에 취임합니다. 당시의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지배권을 되찾은 후 50년 동안 일국양제 공식에 따라 홍콩이 일정한 자유와 자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베이징과 졸리는 이러한 공식이 여전히 온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많은 서구 열강을 포함한 비판 세력은 이것이 산산조각 났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은 세계 유수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